원 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한우. 네이버에서 죽전 경성한우를 검색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고의 방송 스픽스, 그리고 스픽스의 대표 프로그램인 왁자지껄, 오늘도 문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 어리숙한 진행을 맡은 민생경제연구소장 임세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단촐하게 시작을 했습니다만 또 그래도 자기소개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다 알겠지만요. 모르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종욱입니다. 재미없게 하는. 지난주에 재밌었어요. 왜 그러세요? 효과 좋았어요. 계시면서. 네, 또 바로 옆에는 우리 스픽스의 대표 패널, 정치 평론가시죠? 네. 예, 안녕하십니까. 정교환입니다. 야, 오늘은 제가 이렇게 반팔 입었는데요. 김종욱 박사가 지금 긴팔 입었습니다. 근데 아래가 아래는 짧아. 반바지고요. 아래가 짧아. 저는 긴바지. 반바지 보인다. 야, 풀자주를 한번 보여주세요. 별로 야할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자, 위아래가 바뀌었는데요. 저는 긴바지 반팔. 김종욱 박사는 긴팔 반바지 입고 나왔는데 오늘도 꼰대처럼 열심히 한번 얘기해보고 여러분들께 새로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제작진 리액션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근데 제가 가장 보수적으로 오늘 하고 왔네요. 예. 약간 거의 긴팔에 긴 바지. 뭘 좀 덜 입으면 진보적인가요? 약간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약간 하의는 진보적인. 오히려 더 꼰대 같은 발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옷차림이 평소에 갖고 있는 이 거리의 투사 이미지 임시원 소장보다는 굉장히 어디로 나들이 가는 걸 준비를 잘한 아이의 어머니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어서 약간 보수적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또 애들을 오늘 지금 데려왔습니다. 저기서 밥 먹고 있는데요. 빵 먹고 그래요? 있는데요. 아까 휴가 복장은 아니신 것 같은 느낌? 이제 벗으면 휴가 복장입니다. 차 안에. 오늘 이 방송이 토요일 날인데 나가니까 이제 아주 하여튼 늦여름에 여행 가시는 거죠, 가족들하고. 근데 제가 초등학교 애기가 둘이에요. 애들이 둘인데 방학인데 너무 한 군데도 못 간 거예요. 학원도 안 가고. 엄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 때문에. 제가 이제 방송 스케줄 막 조절이 안 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드디어 이제 오늘 딱 녹화 마치면 바로 이제 홍천과 양양으로 갑니다. 근데 2박 3일밖에 안 가. 근데 2박 3일이 좋아요? 너무 오래 가죠. 그리고 홍천 양양에 계신 분들은 혹시 임시원 소장 만나면 떨어졌지만 역시 좋은 정치하라 이렇게 격려 많이 해주시고요. 얘기를 뭐하러 하십니까? 그래서 뭐 아픈 상처는 자꾸 드러내야 또 새로운 살이 돋고 이렇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이제 계속된 폭염인데요. 이제 뭐 가을이 이제 돌아왔다고 하지만 그거 뭐라고 그러죠? 절기 이름이 뭐라 하던데 추분인가요? 저 추분도 있고 뭐 입추 죄송합니다. 입추가 왔다고 하는데 아직 너무 덥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더운데. 더우니까 이제 최대한 움직이지 말자. 그다음에 최대한 일을 만들지 말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 저같이 이제 나름대로 좀 일을 조정할 수 있는 분들은 상관없는데 일을 안 하면 살 수 없는 분들한테는 이 여름이 진짜 힘겨운 여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빨리 이 윤석열 5년 빨리 좀 어떻게 좀 정리를 하지 않으면 진짜 없는 사람들 죽어나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행자가 일상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정치평론처럼 대답을 해요. 그냥 일상 어떻게 잘 지냅니다, 못 지냅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말씀 맞는 게 기승전 윤석열인 것 같긴 해요. 모든 생활에 다 삶이 배어 있어가지고. 근데 대표님은 근데 이 더운 여름 어떻게 지내세요? 근데 더운 여름에 이제 가을이 오길 기대하고 있는데요. 혹시 느끼신지 모르겠는데요. 입추가 지나고 나서 밤에 자다가요. 풀숲이나 이런 데 소리를 들어보면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못 들으셨죠? 두 분은? 지금 들리고 있어요. 얼마나 저택이 넓으시길래 풀숲에서 귀뚜라미가 노는 소리가 조용하게 들릴 수 있는. 뱀이 있고 나무 있고 뭐 다 이렇게 있는데 귀뚜라미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이제 가을이 왔구나. 그래서 자연은 이미 가을이 오는 시간을 읽고 있고 다만 우리는 지독한 여름의 한가운데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가을은 온다. 그러면 정치도 어떻게 했느냐. 막바지에 왔다. 야, 사기치지 마라. 너희들 왜 막바지 왔다고 계속 우기느냐. 그러나 막바지는 온 것이 맞다. 라는 생각으로 근데 그 가을을 맞이하는 순간 여름은 있게 되죠. 곧 우리의 정치도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뭔가 큰 사변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을을 기다리고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 네. 하여튼 이 답답한 이 윤석열 정권이라는 정말 찌는 듯한 열대와 같은 세상이 빨리 지나가서 저희도 이제 맑은 공기를 네. 마시고 싶은 게 열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제 저희가 근황은 좀 짧게 말씀드렸고요. 근데 제가 지금 휴가를 가지 않습니까? 짧지만 2박 3일? 근데 저 같은 사람도 2박 3일밖에 못 가는데 세상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일주일을 휴가 가셨대요? 왜 이렇게 이게 일이 많은데? 이게 뭡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국민들이 이왕이면 좀 한 3년 갔다 오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영구 휴가 가라. 그러니까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그런 것 같아요. 대통령 내외가 눈에 안 보이면 세상이 좀 맑아요. 그럼 지지율 오르는 거 같아요. 이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서부터 피곤해지고 이제 설전을 벌이고 여의도는 이제 대리전을 벌이게 되는 상황이고 국민들은 짜증나고 뭐 오죽하면 이 스픽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뒤에 보면은 대통령 얼굴 그다음에 김건희 씨 얼굴 나오면 그 모자이크 처리하라고 난리가 날 정도의 상황이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근데 또 가서도 또 계속 보여요. 뭐냐면 안주거리 찾으러 다니는 거 나오고 아니, 부부가 같이 쌍으로 그냥 휴가를 갔으면 제발 좀 보여주지 마세요. 갑자기. 휴가를 갔으면 같이 좀 둘이 잘 지내지. 뭐 따로 또 부산 가고 우리가 말 나오고 왜 또 따로 부산 가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전 저런 걸 보면서 좀 상식적이지 않다. 네. 그리고 국민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뭔가 저 두 사람은 매우 잘 누리고 있는 것 같다. 괜히 기분 나쁘죠. 기분 나쁘죠. 괜히 아니, 기분 얼굴만 나빠요. 봐도 기분 나빠요. 아니 그리고 저는 진짜 신기한 게 제가 지금 2박 3일 간다고 하는데 저 지금 가족들 다 와 있거든요. 뭐 네. 남편, 아이. 근데 휴가를 가서 찢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근데? 그러니까 아니, 김건희 그런 적이 없잖아요. 여사가 김건희 여사가 네. 등장하지 않다가 네. 이틀 연속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사진도 대통령실 발 사진이에요. 그렇죠. 부부가 휴가를 갔는데 따로 있어요. 그리고 여사는 이틀 연속 나왔는데 대통령실 발이다. 야, 이게 뭐냐? 그러면 대통령의 휴가예요? 아니면 대통령 부부의 휴가예요? 아니면 김건희 여사의 휴가냐? 이렇게 질문을 해보면 따로 놀고 있구나. 따로 논다. 따로 국밥. 따로 국밥인데 김건희 여사는 2번 나왔고 윤석열 대통령은 참고로 1번 나왔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이야기냐? 그러면은 용산에서 대통령 부부가 휴가를 가면 뭔가 메시지를 국민들한테 전해야 하는데 그렇죠. 대통령 메시지는 나왔어요. 네. 자, 부동시로 군대 면제받았던 분이 해군 티셔츠를 입고 진해 이제 군인들하고 만났습니다. 네. 뭐 그것까지는 그렇고 또 뭡니까 통영중앙시장에 가서 이제 해산물 먹고 뭐 이렇게 했는데 여사가 없었단 말이에요. 어디 갔지? 했는데 그 다음날 나타났어요. 아, 맞습니다. 이틀 연속 나타났는데 사진이 기자들 사진이 아니고 대통령들 사진이다.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합니다. 야, 그래서 물어봤지.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하고 만났는데 여사님은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고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비공개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 사진이 턱 나왔어요. 이틀 연속 나왔어. 야, 이거 뭐냐? 그래서 혹시 대통령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좀 부족하니까 여사는 더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별도로 뿌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믿거나 말거나가 아니라 뭔가 부자연스럽다 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굉장히 부자연스럽죠. 저는요, 그 통영시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거기서 뭐 오징어회 사 먹고 뭐 사 먹고 하여튼 안주거리 잔뜩 샀잖아요. 매우 기분 나빴지만 그래도 여사 안 보이네. 차마 못 나오나 보다. 왜냐면 김건희 특검법 나와죠. 뭐 디올백 처리 안 됐죠. 뭐 수사받을 거 많죠. 그래도 양심은 있네. 국민들 더운데 보여주진 않는구나 했더니 이건 웬걸? 이건 웬걸? 더 나와. 근데 비공개인데 누가 봐도 대놓고 공개야. 그러니까 이게 되게 비슷한 게 뭔지 아세요? 내조예요. 하겠다 그랬잖아요. 본인은 아내의 역할만 충실하겠습니다. 저는 뭐 대통령 부인 말고 아내의 역할만 충실하겠습니다. 내조만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요란한 내조 막 하고 다니잖아요. 막 더 날리잖아요. 더 날라다니잖아요. 똑같아. 비공개 일정입니다 하고 사진은 더 예쁘고 더 화려하게 나와. 이게 뭐예요? 나는 이거 김건희 나라입니까? 우리나라 김건희 대통령실이에요. 그러니까 도대체가.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되잖아요. 네. 국민들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최배영의 김건희 여사가 외압을 행사했다. 지금 마약 사건까지 터졌으면 가능한 국민들한테 얼굴을 좀 덜 보이고 뭔가 좀 문제가 있으면 아니면 아닌 대로 적극적으로 해명을 하든지 맞으면 맞는 대로 뭔가 지금
진실을 밝히는데 동조를 하든지 그것도 아니고 일체 말이 없이 묵묵부답하면서 갑자기 나타나서 부산을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해서 이제 노력하겠다는 거예요. 네. 대한민국의 관광 명소 만들어야 될 때가 부산밖에 없습니까? 서울은 어떻고 인천은 어떻고 강원도는 어떻습니까? 다 관광 명소를 만들어야 하는데 호남 가야죠, 호남. 그러니까요. 네. 전국 어디라도 관광 명소를 다 만들어야 하는데 네. 부산에서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면서 전혀 정치와 동떨어져 있는 딴 나라 딴 세계에서 사는 것처럼 저렇게 이제 하는 모습을 보고 야 정말로 설명 안 된다. 좀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네. 그냥 마음대로 하시는구나. 마음대로 하고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답답하다. 네. 그 대통령 부인이 이제 이런 현실을 보셔야 됩니다. 스픽스가요? 이 5가지가 있다가 과자를 올릴 정도의 상황이면 야 민생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어렵습니다. 근데 가서 예를 들면 뭐 부산 경제 아니 돈이 있어야 관광도 하고 돈도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돈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김건희 씨는 거의 고기가 물 만난 것 같을 거예요. 네.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했지. 자, 제2부속실 안 들어줬잖아. 내가 이제 활동하는데 아무 문제 없지. 그다음에 주가 조작 문제, 명품백 문제. 아니 검찰이 나 조사했잖아. 그렇죠. 나 이제 아무 문제 없지. 자, 이제부터 나 이제 물 만났어. 앞으로 돌아다닐 거야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사과를 안 해요. 개사과잖아, 개사과. 대변인한테 대리로 사과를 시켰어요. 국민들이 듣고 싶은 얘기는 진짜 그게 문제가 없는 거야? 왜 황제 조사를 받는 거야? 법에 또 다른 특권이 있는 거야? 그렇게 했으면 좀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는데 부산 내려가서 관광 좀 좋아지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면 네. 완전히 국민과 어긋나는, 국민과 공감하지 못하는, 그리고 예를 들면 국민 위에서 국민을 착취하는 유정자의 내외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보세요, 이거. 저번 주만 해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이제 우리 PD 표정 안 좋아. 경제가 이렇게 안 좋아지고 있어요. 경제가 안 좋은 건지 PD가 올 기분이 안 좋은 건지 제가 그런 거였습니까? 그렇다면 이거 아니 그래도 우리 배 팀장 PD라고 있는데요. 가끔 빵이랑 쿠키는 있었는데. 이제 오늘 보니까 또 김부각교는 뭐야? 아니 김부각은 원래 맛있긴 합니다. 그래요? 예, 그럼 김부각 중심으로 드세요. 알겠습니다. 아니 나도 오징어회 먹고 싶어요. 거기다가. 아니 근데 저는 그 사과도 전 기대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전 너무 재밌는 장면을 봤어. 거기서 이제 어떤 영상이 있더라고요. 김건희 여사가 이제 뭐 상인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가서 말을 해요. 아니, 그러니까 비공개인데 공개된 영상이 있더라고. 누가 찍었겠죠? 뭐, 그렇겠죠. 시민이 찍었든? 그러더니, 아이고, 뭐, 얼마나 어려우세요. 많이 힘드시죠? 얘기를 해. 그러니까 그 상인이, 진짜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떡해. 야, 어떡하냐. 내가 어떡한다, 야. 반말했어요 또? 어떻게? 어떡해. 어떡하지? 이러고서. 아니, 무슨, 그거 해결하라고 대통령이 있는 건데 좀, 여사님. 남편한테 좀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요. 해결 어떻게 할 건가. 근데 그 집은 쌍으로 반말을 해요. 저 보면 그치, 주로 기분 농구할 때도 나쁘게. 반말 계속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반말을 하지? 짧아. 그러니까 말이 월급을 짧아. 주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이. 그렇지. 그러니까 국민이 세금을 통해서 월급을 주는 사람이면 좀 그거 공손하게 대하고 국민을 주권자로 대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 검찰 시절에 자기 수하들처럼 예를 들면 대화를 하는 거 보면서 일단 기본이 안 됐다.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대통령 부부가 이제 정치 문제에 완전히 동떨어져서 딴 나라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하고 시장 가가지고 뭐 서민들을 어루만지고 이렇게 좀 보듬어주고 뭔가 어려움을 공감하고 이런 거 없이 정말로 좀 대통령 놀이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네. 제가 요즘 생각을 좀 바꿨어요. 막 이제 특정 현안에 대해서 막 김정은 박사나 저나 뭐 엄청 비판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찔기게 물고 늘어져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빠진 게 하나가 있었죠. 야, 이것도 좀 우리가 갖고 놀아야 된다. 우리도. 국민이 지금 약간 놀림받는 느낌, 국민으로서 대접 전혀 못 받는 이 느낌. 대통령은 막 아주 부부간에 나서서 대통령 놀이를 하고 있으면 우리도 좀 갖고 놀자. 김건희 여사 이렇게 가가지고 하는데 자기 좋아라고 하는 거지 솔직히 국민 좋아라고 저걸 하느냐. 네. 그리고 보도를 할 것 같으면 사전에 대변인실이나 홍보수석실에서 뭔가 기획을 하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내 얼굴 안 나왔는데 좀 낼 방법 없나 이래서 막 냈는데요. 사진이 더 웃겨요. 네. 거기서 등장하는 일반 시민들 얼굴에 또 처리가 돼 있어요. 블러 처리라 그러죠. 블러 처리. 네. 왜 했을까요? 돋보여야 되시는 분 있어서 그런가요? 그래, 그럴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그렇게 공개되는 사진에 나오는 국민들도 혹시 이 사람이 피해를 입거나 이럴까 싶어서 일종의 뭐라 그럽니까 뭐 저작권, 초상권 보호 뭐 이런 걸 생각했나? 그래서 사진이 자연스럽지가 않아요. 사진이 자연스럽지가 않고 자 이렇게 보면 대통령도 저렇게 부부간에 잘 놀고 있고 특히 김건희 여사는
대통령 나오니까 자기가 더 돋보이기 위해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얼굴을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도 좀 비웃자.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놓고 잘 먹고 잘 살아라. 이렇게 해놓고 우리는 싸울 때 싸우고 우리도 웃을 때 좀 웃자. 오늘 강원도 휴가 잘 다녀오세요. 알겠습니다. 시원하게 남 보란 듯이 잘 다녀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근데 이런 또 말. 재밌는 장면 봤어요. 아니, 우리 김건희 여사님, 우리가 황제 소환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 검사 소환해서 이제 압수수색 하잖아요. 핸드폰 압수수색. 그 핸드폰 뭐라고 했습니까? 폭발의 위험이 있어서 압수수색 했다 그랬잖아요. 그 대한민국 검찰이 갖고 온 핸드폰이 폭발물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어머, 시민들이랑 셀카 엄청 잘 찍던데? 예. 폭발물 막 갖고 있던데, 시민들? 그건 괜찮나? 김정은 박사님 전문가 네. 청와대 그건 괜찮나? 아니, 제가 그렇게 전문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냉소를 보내는 거고 소위 말해서 이제 민중적 해악을 통해서 그래 너 한번 해볼 테면 해봐라 얼마나 가겠냐 이런 건데 그러니까 해대도 안 되니까 그런 식의 방식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생각해도 검사가 핸드폰을 뺏겼다 그러면 이건 병신들이죠. 아니 남편이 검사였어 그리고. 아니 이재명 당대표한테 그렇게 예를 들면 대단한 것처럼 군림하던 검사들이 뭐 거의 예를 들면 그냥 범죄자처럼 취급했던 자들이 대통령 부인이라고 가서 핸드폰 쓱 내놓고 자 너 저기 신분증도 내놔 쓱 내놓고 그 다음에 수사 과정에서 물을 수가 없으니까 보고해놓고 확인이 안 돼가지고 소위 서울지검장은 3시간 늦게 검찰총장한테 보고를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네. 그 이후에 잘못한 게 없다. 이런 얘기를 아무도 안 해요. 검찰총장 맨 처음에는 잘못했다고 얘기했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본인이 검찰 내부에서 거의 병신이 돼가는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실제적으로. 맞아요. 그잖아요. 네. 지금 이원석이라는 이름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 밖에는 안 보이는 상황이면 사실상 유고 상태예요. 검찰총장은. 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을 대행하고 있는 거고 소위 이 김건희 씨의 변호사란 사람은 네. 제가 볼 때는 거의 제2부속실장처럼 지금 발언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공사가 없어요. 그냥 아무나 나와서 지 맘대로 얘기하면 그 지 맘대로 얘기한 내용들을 언론이 알아서 가려주고 내보낼 걸 내보내주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언론이 그냥 공용화돼 있고 관용화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전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 핸드폰 그 사람 핸드폰이 국민들 핸드폰일까요? 국민들 핸드폰 아니에요? 왜 경호원들이 다 뺐지 않았을까요? 경호권 괜찮습니까? 경호원들이 그거 왜 안 뺐습니까? 말한 것처럼 폭발물.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소위 검사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바보로 하는지를 확인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요. 그 검사들 그 시민들 저기 구속영장 발부 안 하나요? 폭발물 들고 다녔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폭발물 다 갖고 있잖아. 지금 다 갖고 있잖아. 폭발물. 배우자를 보호하는 것이냐 네. 아니면 배우자가 군림하는 것이냐. 제가 이제 지난번에 검찰이 김건희 여사 뭐 방문조사했을 때 그렇고 지금 뭐 일련의 상황들이 대통령실 주변에서 막 들려나오는 얘기를 보면 네. 지금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과거에 흠이 많았던 김건희 여사를 어떤 식으로든 배우자, 영부인으로서 잘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우리 국민들이 생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부는 동정심도 있고 일부는 그래도 여사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면 되냐고 막 비판을 많이 했지만 이게 이제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지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지금은 보면 김건희 여사가 보호를 받는 것이 아니라 김건희 여사가 실제 군림을 하고 있고 네.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보호를 받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니까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문제 이제 떨어뜨려 놔야 된다. 김건희 여사가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일은 배우자를 보필하는 위치에 있는 보호 받는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배우자 위에서 군림하고 있는 국정 운영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이 계속 들면서 용산 대통령실도 두 축으로 움직인다. 대통령 움직이는 것과 김건희 여사 움직이는 것이 정말 내부의 충분한 토론과 소통을 통해서 결론이 난 대로 가는 게 아니라 김건희 여사는 김건희 여사 움직이고 싶은 대로 움직여버리고 거기에 보도가 되지 않으면 적극적으로 보도해버리고 이것을 받아서주는 언론이 있는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국민들이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김건희 여사가 실제 군림하고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관점에서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를 어떻게
아 떨립니다. 좀 뒤에가 지금 섬찟하다. 지금 서늘해요 지금. 왁자지껄 할 때 저게 떨어지면 뭔가 이게 시그널이 안 좋은데. 제가 볼 때 이거 김건희 여사 측근들이 여기 와 있는 거 아닌가요? 뭔가 막 이렇게 또 막 인형 찌르고 있고 이런가? 제가 여사라고 이거 집어넣었어요 방금. 아까까지 씨라고 그러다가 요 얘기할 때는 여사라고 집어넣었어요. 요런 정도 쓰지만 아재 개그인데 어찌됐든 김건희 여사가 지금은 군림하고 있는 위치에 있다. 이게 확인이 된다. 그 군림하고 있으니까 이제 정말로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더더욱더 못 건드린다. 못 건드린다. 윤석열 대통령이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보다 그 위에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히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건드릴 수 있는 대상이 안 돼 있는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 최정점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라고 제가 주장하겠습니다. 네. 제가 볼 때 외국인들이 보면 좀 부부가 사이가 안 좋나? 그래서 부인이 남편을 군대에 집어넣고 자기는 외부에 나와서 예를 들면 휴가를 즐기나? 그 계속 대통령은 군대 내부에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실제적으로. 너 거기 들어가 있어. 그죠? 그러다가 이제 안주도 거기서 못 먹고 사가지고 가서 먹고 있고. 근데 부인은 갑자기 어느 날 뿅 하고 나타나가지고 부산시장에서 등장해가지고 본인은 뭐 서민을 살리는, 그다음에 부산을 관광지로 만드는 것처럼 또 홍보를 하는 걸 보면서 야 이게 나라냐? 야 답답하다 이런. 지금은 생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저게 마치 자연스러운 것처럼 이렇게 언론이 만들어주잖아요. 우리가 이런 이제 기록을 남겨둬야 될 것은 이 정권이 끝이 나고 임기를 채우든 중간에 끝이 나든 이제 뒤에 가서 우리가 지금 발언하는 거 시청자 여러분 2년 3년 뒤에 되돌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대한민국 언론은 김건희 여사 활동하는 것을 대서특필 비슷하게 하면서 말이 되는 것처럼 하잖아요. 여사가 대통령과 일정을 달리하면서 다른 공간에서 보도자료를 시차를 두고 부부간에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이런 방구 얘기가 없이 각자 플레이를 해버리는 이 상황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인지 2년 3년 뒤에는 반드시 확인이 될 것이다.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주도하는 국정이고 김건희 정권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바로 그 이유다. 이것을 기록으로 반드시 남겨놓고 우리가 2년 3년 뒤에 확인을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약간 그 느낌 들었어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막 가서 농구공 던지고 막 신났더라고요. 근데 약간 그 느낌 뭔지 아세요? 약간 남편들이요. 아내가 좀 떨어져서 혼자 놀러 가면 엄청 신나하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 입장에서요? 묻지 마세요. 엄청 흔적이 남는데. 너무 좋아해. 그러니까 너무 해맑어. 그러니까 약간 여사 옆에 있었으면 주눅 들었을 텐데 혼자서 막 공 던지고 막 아싸 가오리야 지금 보니까. 자 여기에 대한 해설은 김종욱 박사 좀 해주세요. 저는 이제 조금 전에 김 여사에 대해서 술배가 많이 나오잖아요. 술배가 또 많이 나오세요. 술배. 아니 저 해맑고. 제가 참모라면 이 어려운 상황에 대통령이 농구하고 있고 아직 뭐 올림픽이니까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은 힘들어 죽겠다는데 막 증시가 폭락을 했는데 농구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상황을 보면 민생이 어렵다고 얘기하는데 가서 예를 들면 또 축구 아까 뭐 배구공인가요? 이거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중동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상황 이런 거 보면서 저는 대통령이 자기의 직무를 정확히 알고 있는가 그리고 참모들은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설명해주고 있는가 그리고 그렇다고 저렇게 농구한다고 대단히 예를 들면 저게 국민들한테 더럽게 다가올 거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보도자료를 내는 건가요? 그러니까 농구를 잘하는 대통령을 모시면 우리는 대단히 좋은 국민이 되는 건가요? 농구팀 올림픽에 나가지도 못한 나라예요. 전 그래요. 그러니까 군인들 입장에서야 대통령이랑 같이 농구게임을 뛰고 나면 평생 추억에 남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럴까요? 나쁜 추억 아닐까요? 저 장면을 보는 많은 국민들은 저런 대통령 아래에서 대한민국이 지금 굴러가고 그런 생각이 들면 오히려 절망적이죠. 저런 얘기를. 최상명 사건이 있었죠. 임성근 사단장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 개입했죠. 이종호 등장했죠. 이게 끝나기도 전에 아니 지금 세 번째 이제 국회에서 특검안이 의결되는 과정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군부대를 왜 갔느냐. 첫 번째 개념 없이 그냥 갔다. 왜냐하면 메시지를 뭘 전달하겠다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그럼 대통령이 저기 가서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게 좋겠다고 누군가 제안은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로 지내가는 김에 그냥 거기 가서 잠깐 들렀다고 간 걸로 그냥 사진을 찍고 냈을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논리나 맥락이 전혀 없는 저런 메시지는 국민들한테 아무런 감흥도 주지 않고 또 국민들이 정말로 애써 비판하게 만드는 일종의 뭡니까?
좀 이렇게 먹이를 던져주듯이 하는 것이어서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도 않다. 네. 그리고 지금 일본하고 지금 역사 문제, 사도강사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어떻게 지금 군부대에 가가지고 대통령이 농구하는 장면을 저렇게 보여주면서 환하게 웃느냐. 국민 정서하고 맞지 않고 정치적 상황과도 맞지 않고 외교적 상황과도 전혀 맞지 않는 저런 이제 메시지를 남발한다. 이렇게 저는 혹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한가하게 보이냐면요. 이런 얘기가 나와요. 뭐 윤석열 대통령 뭐 몸이 아프셔서 군대를 못 갔다고 하시니까 부동시여서. 근데 뭐 공은 잘 던지시긴 하더만. 근데 뭐 그렇다고 치니까요.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안 해본 거 체험하고 싶은 거. 예를 들어 한옥에 안 살아본 도시의 아이들이 한옥 마을 가서 한옥 체험하잖아요. 그런 거 같은 거야. 군대 체험하는 거야. 군대 체험해서 군대 옷 입고 군대도 안 갔다 온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조롱 같은 일이에요. 국민에 대한 조롱인 거죠, 사실. 국민에 대한 조롱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국민 너가 야, 나 이렇게 그래도 수사도 안 받고 특검 있어도 아무 소용없고 그리고 이제 부인은 그렇게 보이고 대통령은 내 부동신데 군대 안 간대 봐. 내가 군대 가서 잘 놀잖아. 대통령 되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국민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년 동안 계속 일관된 게 뭐냐면 자기 지지층만 결집하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군대에 이렇게 가는 건 예를 들면 보수층들의 안보 심리 자극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 또 따지고 보면 계속 이제 해군 그 티를 입은 건 천안함이라고 하는 예를 들면 이데올로기적인 그러니까 전혀 그 갈라치기를 할 수 없는 사안인데 그렇게 갈라치기를 하잖아요. 천안함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런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것이고 또 가도 꼭 TK 아니면 PK만 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역적으로 자기가 꼭 지지층 결집해야 될 지역 나 보수층들만을 위한 정치를 통해서 자기는 뭐 국민들 사랑받을 생각 별로 없어. 나한테 권한 다 있는데 대통령이니까 국회 늘 마음대로 해보라 그래. 올라오기만 해봐. 나 거부권 행사하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우리가 해주는 거 안 들어주려고 그래? 뭐 시행령으로 하면 되지. 인사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뭐 이런 식의 발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나 30%만 가지고 있으면 뭐 문제 없어. 자 니들 알아서 해라. 내가 5년 동안 내 마음대로 다 할 거니까. 이제 이거 우리는 갖다가 아주 그 고급진 학문적 용어로 독재라고 그래요. 전 독재도 아깝다고 봐요. 그냥 혼군이라고 해야 될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혼군이요? 그냥 정신 나가는 사람들 같은데요? 이제 우리 갖다 근데 독재라 그래요. 예를 들면 아주 나쁜 독재인 거죠. 근데 독재는 그나마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또 고려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보다 속도는 빠를 수가 있어요. 그러다 이제 민주주의는 속도가 늦게 나지만 워낙 복잡 다단한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당연히 그 절차를 더 중시하고 그래서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인권, 개인의 의견 존중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한데 사실 독재면 효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하는 건 무슨 독재예요? 독재면 효율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잖아요. 민생 안 되죠. 정치 안 되죠. 역사 문제 지금 터지는 거 한번 보세요. 도무지 지금까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모든 일들이 매일 일어난다. 그런데도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보도하라는 대로 다 보도하면서 거기에 정말 심한 표현을 쓰자면 부역하고 있는 정치 집단 그리고 언론 그리고 거기에서 정말로 일자리를 찾아서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 정말로 국민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연일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는 봐요. 저는 매우 효율적일 거라고 자기들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민희 7개월 동안 임명 안 해. 하기 싫어? 그다음에 2명을 만들어가지고 2명 가지고 계속 하나씩 처리해 나간 다음에 YTN 민영화시키고 KBS 사장 바꾸고 그랬더니 야당이 니들이 탄핵을 했어? 알았어. 그래? 사표 내. 수리해. 그다음에 또 집어넣어. 그다음에 또 통과시켜서 MBC 이진숙. 이게 얼마나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력을 유지하는 데는 효율적인데 엄청 효율적이죠. 독재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민주적 방식으로 정권을 선택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독재를 통해서 자 박정희 대통령의 그러면 공가 중에서 공은 산업화라는 게 있다. 이게 속도전 아니에요. 그렇죠. 효율 아니에요. 생산성 아니에요. 그러면 경제 문제나 외교 문제가 국민들이 봤을 때 대단히 효율적으로 가고 있구나. 그런데 사회적 갈등이나 뭔가 논쟁은 무시하고 간다 대통령이 야 이건 통치 스타일 희한하네 그런데도 효율적이네 라고 하면 되는데 이것은 전혀 국익과 정반대로 가면서 하고 있는 이것은 독재라는 단어도 아깝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현 대표님 말씀에 다 동의하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 좀 공부하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런 거 산업화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예를 들면 박정희 독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경제는 성장했다. 전두환 독재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는 달성됐다. 누구 때문에?
국민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예를 들면 효율성을 얘기하면서 박정희가 뭔가 한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랬을까? 저는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박정희가 없었다면 훨씬 더 빠른 성장을 만들어냈을 것이고 전두환이 없었다면 아마 세상이 진짜 너무나 부러워할 윤주알 각성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네. 저는 진짜 앞으로 제가 이제 요거 좀 연구할 테마 중에 하나입니다. 그 부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진짜 뭐 소위 말하면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집단들은 공부하고 깨우쳐야 내가 잘못한 거 알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광고가 좀 들어갑니다. 원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네, 자, 또 탑클래스 온리유. 제가 또 학부모다 보니까 이런 교육에 또 관심이 많습니다. 명문대 출신 최고의 선생님 830여 명이 전국 어디든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온라인 1:1 맞춤 수업을 제공하는 탑클래스 온리유. 학생이 원하는 선생님을 완벽하게 매칭해주는 국내 유일 교육 서비스 탑클래스 온리유. 자기주도학습 습관화 탑클래스 온리유가 함께합니다. 지금 여름이니까 따뜻한 커피 한 잔에다가 쿠키를 먹으면 기분이 되게 좋아. 맞아요. 그래서 원래 여기 있으면 막 방송하다가 특히 이제 윤석열 내외 나오면 화나가지고 열받을 때 이제 당 떨어지거든요. 네. 요거 하나씩 먹으면 되게 좋았는데 오늘 없는 게 안타깝긴 합니다만 보니까는 9가지 종류 쿠키 43개가 들어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계산을 해보니까 보니까는 어느 2종류 정도는 하나가 빠지면 4개밖에 안 들어가는 것 같은 느낌을 합니다. 하여튼 이게 정기 배송이 화요일 날, 목요일 날인데요. 화요일 날 신청하시면 목요일 날 들어가고 목요일 날 신청하시면 토요일 날 들어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여름 휴가 못 가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쿠키 세트 사서 가지고 아이들하고 같이 맛있게 드시면 또 즐거운 여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광화문 살롱 쿠키 세트 많이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구 달서구 죽전 내거리 용산자이몰에 있는 대구 최대의 한우 정육 식당인데요. 사랑하는 가족, 연인은 물론 550석 규모이기 때문에 단체 회식에도 아주 좋은 공간이다. 100g에 9,900원부터 갈비살 등심은 11,900원이고요. 한우 1등급 원뿔을 11,900원에 먹을 수 있는 곳은 아마 찾기 어려울 텐데요. 대구에 계신 분들 경성한우 많이 이용해 주시고 공간을 보면 너무너무 놀라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가성비를 확실히 높여준다. 대구의 관광 명소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경성한우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아이고 대통령 부부 아마 그 근처 가셨는데 가시면 올라가시면서 여기 한우 드시고 가시면 좋겠네요. 그분은 반대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거는 좋지 않죠. 그 가게. 그래요. 피해야 될 장소가 되지 않죠. 손님 떨어집니다. 손님 떨어지죠. 네. 저 이어서 네 오늘 광고가 마쳤고요.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은 어쨌든 자본주의 국가다 보니까 이제 금액을 주면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리 돈이 많은 뭐 재벌 총수라도 살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거는 불법이기 때문이거든요. 뭘까요? 삐 히로뽕 마약입니다. 마약입니까? 그런데 최근에 저는 진짜 너무 신기해. 우리는 어쨌든 공무를 해봤잖아요. 국가 공무원을 해봤잖아요. 근데 그게 마약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런 국가 공무원이 마약에 연루가 되어 있으면 만약에 그렇다면 이거는 그냥 그날로 작살 아니에요? 저 그거 많이 봤는데요. 그랬어요? 영화에서? 영화에서. 그죠? 영화 같은 일이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는데 많은 분들이 야, 영화보다 더 영화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 막장 영화 아니야 이거는? 그래서 맨 처음에는 뭐 880억인가 그랬는데 다시 또 추가로 2,200억 원이래요. 네. 그래서 74kg인데 246만 명이 전 진짜 제가 돈이 많으면 246만 명에게 진짜 맛있는 경성한우를 사드리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여기는 그냥 살 수도 없는. 근데 246만 명이면 전 이 정도 사건이 나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대표는 긴급회의를 열어서 자기가 그렇게 얘기했던 마약과의 전쟁
본인이 마약과의 전쟁을 벌이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말도 안 됩니다. 부끄러워서라도 나와서 국민들한테 사죄하고 제가 2년 동안 그렇게 마약과의 전쟁을 한다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죄송합니다. 246만 명의 마약이 들어오도록 제가 그걸 못 잡았네요 라고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아무 얘기 안 하고 지금 한 사람은 경상도 내려가서 휴가 즐기고 있고 신임 당대표는 쓸데없이 이 얘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지금 딴 얘기는 하고 있고 제가 볼 땐 그러니까 계속 용산 어떤 연루설에 대해서 네. 많은 국민들이 야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일수록 네. 제가 명확히 나와서 딱 끊어야죠. 우리나라 단절을. 언론 중에서 최초로 문제 제기를 하고 저도 이게 설마 그렇겠냐라고 생각하지만 지속적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슈 파이팅을 하는데요. 네. 74kg이라고 하셨잖아요. 2,200억 원어치가 통관이 되었어요. 네. 아, 말이 됩니까? 통관이 되었어요. 네. 자, 그 통관에 공무원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통관이 된 것만 하더라도 이게 얼마나 큰 문제예요. 엄청 큰 문제입니다. 엄청 큰 문제잖아요. 네. 그러면 통관에 공무원이 연루됐다고 진술이 나온 것은 조사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이 그렇죠. 통관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게 범죄로 보고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수백만 명이 맞을 수 있는 이런 마약을 통관이 되었는데 근데 관세청 공무원이 이거와 관세청이 범죄자의 진술만 듣고 혹시라도 오해받으면 안 되니까 무마시켰다. 이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럼 뭐냐? 통관되기 전에 어딘가 이 물건을 날렸던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외국에서. 비행기로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비행기를 태울 때는 어떻게 태웠어요? 이 74kg을 어마어마하게 큰 무게 아니에요. 우리가 보통 캐리 한 개 들어가면 몇 킬로예요? 이게 그냥 15kg에서 20kg 이랬단 말이에요. 예. 일단 쌀이 80kg 정도 큰 게 이런 거. 아, 5마리 80kg예요. 그러니까 쌀 한 가마니가 80kg인데 이 정도 양이 마약인데도 들어오게 했으면 공모자가 우리나라 세관만 있었겠냐는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도 뭔가 네.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분명히 전 세계적으로 유통되는 마약 범죄 조직이 외국에서 들어올 때부터 뭔가 잘못된 상황을 만들었고 국내에 또 들어와서 통관이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야, 이러면은 단순히 공무원이 거기에서 통관되는 이 70몇 킬로를 봐줬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들이 그러면은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느냐? 관세청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거대한 범죄 조직이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그 과정 안에서 관세청이 개입이 됐으면 발본색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사를 훨씬 더 강력하게 해서 특별수사본부를 만들어야 되죠. 그렇죠. 어느 나라에서 어떤 비행기로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통관되었고 이것은 어느 나라에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도 인터폴을 통해서 수사를 해야 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마약 청정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런 범죄 조직을 대한민국이 주도해서 소탕하겠다 이렇게 가야 될 사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범죄자의 말만 듣고 오히려 민주당에서는 범죄자 편을 드는 것처럼 관세청을 뭐라 그럽니까? 약간의 그 이제 비토를 놓기 위해서 하는 이런 것으로 축소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다. 이거 취재가 엄청 많이 되고 이 사건이 상상 초월의 폭발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고 어쨌든 국회에서 지금 상임위를 열어서 한번 따져본다고 하니까 이거 정말 놓치지 않고 계속 추적하고 파들어가야 된다.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음모가 안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죠. 아니 이거 되게 단순하게 이해하면 이게 이 규모가 두 번째래요. 아, 그러니까 2,200억대 규모가 두 번째 사건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네, 우리나라에서 사건 중에서. 그러면 이 대단한 사건에서 백경정은 칭찬받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윤희근 경찰청장 같은 칭찬했고. 경우도 칭찬을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관세청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걸렸다는 사람 골 때리잖아요. 세관 직원이 안내도 해주고 택시도 태워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랬더니 관세청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아니 어떻게 그 마약을 밀수입한 사람 말만 믿고 관세청이 얘기하는 말을 못 믿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이 밀수한 인간이 뭘 예를 들면
관세청, 그러니까 세관 직원이 안내도 해주고 택시도 태워줬다라고 얘기를 하는 실토를 뭐하러 합니까,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죠? 네. 근데 왜 그 말만 믿냐라고 얘기하는 건 세관 직원이 관여를 했다라고 이 사람은 판단을 하고 들어온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74kg짜리를 들고 들어올 때 얘가 간땡이가 부었지. 그거 잡혀서 걸리면 작살나는 건데?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무기징. 거의. 그러니까 걸리지 않을 거라고 판단했었겠죠. 다 얘기했을 있는 거, 다 있는 거지. 거라고 있는 얘기했다는 구석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왔을 때 세관 직원이 안내도 해주고 택시도 태워줬다.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얘기를 했던 건데 관세청은 그거 무마하려고 지금 이 골 때리는 게 일단 관세청 직원들이 면담했다는 거잖아요. 직접 가서 네. 경찰서 백경정한테 가서 갔다 돌아온 다음에 소위 이 관세청 국장이 다시 또 전화해서 또 물어보고 그다음에 또 물어본 다음에 10분 후에 국가수사본부 계장이 또 물어보고 1시간 후에 서울청 계장이 또 전화해서 물어보고 아니 빨리 압수수색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박정훈 수사단장 문제가 벌어졌을 때 대통령 전화 한 통화로 그 아래에 있는 라인들이 다 전화가 됐던 거랑 유사한 것처럼 소위 관세청하고 그 경찰청 라인들이 계속 백경정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네. 전화를 해서 결론적으로 수사 이첩 자체는 안 됐습니다만 그 수사팀이 거부를 해서 근데 언론 보도에 관세청이라는 내용은 빠진 거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자기들이 외압을 넣은 사항들은 다 관철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끝까지 버텼던 백경정만 좌천이 되고 나머지 인물들 그러니까 김찬수 소위 그 당시 영등포 경찰서장 그렇죠. 지금 청와대 행정관으로 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서울청 김봉식 수사부장 이게 이 사람이 이제 여기 총괄 수사를 담당했던 사람이에요. 네. 마약 사건 관련해서 이 사람 1년 만에 정무관에서 치안 정감으로 2계단 올라갔어요. 그 다음에 수사본부의 마약회장 경정에서 총경으로 승진했어요. 서울청 강상훈 형사과장 전화통 직접 백정경한테 한 사람 영등포 서장으로 왔어요. 아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이거 보면 제가 볼 때는 이 사건 하나 무마하려고 용산에 있는 행정관에 대한 인사부터 시작을 해서 말도 안 되게 1년 동안에 소위 이종호가 얘기했던 별 2개가 아니라 별 빵개에서 별 2개를 달게 되는 네. 상황까지 1년 안에 벌어지게 되고 특히 전화 통화를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소위 서울청에서 수사했던 사람이 전화한 거잖아요. 박경정한테. 그렇죠. 일종의 외압이 들렸던 사람이 네. 다시 영등포 서장으로 와요. 아니 그러면 백경정 입장에서는 수사하지 말란 얘기잖아. 그 사람이 전화해서 외압처럼 왔으니까. 느끼죠 당연히. 근데 또 외압처럼. 용산 얘기를 소위 저희 행정관으로 간 사람한테 전화 통화 들은 다음에 네. 다시 또 자기가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조병로 경무관한테 전화해서 용산 얘기했더니 용산에 또 전화가 왔어요? 라고 조병로가 맞아요. 얘기를 네, 해. 통화 나옵니다. 이 정황을 보면 관세청도 중요한 게 아니라 야 이건 얘가 볼 때 영화보다도 더 영화스러운 일들이 조직적으로 벌어졌구나. 근데 이 조직적으로 벌어진 결과는 뭐냐? 어떤 형태로든지 2,200억, 246만 명의 대한민국 국민이 마약을 흡입할 수 있도록 했던 것들을 감추기 위한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이죠. 네, 그리고 엄청 이것도 커요 이거는. 대통령, 국무총리 거기다가 소위 그 당시 법무부 장관 한동훈까지도 마약과의 전쟁을 얘기하는 와중에 이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 없어요. 한동훈이 이제 나서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죠. 이지연 전 총경 지금 마포지역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에 자 한동훈 몰랐을 리가 없다 얘기해라 이러는데 국힘도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마약과의 전쟁 선포하고 이것이 얼마나 우리 사회를 좀 먹고 깔아먹고 정말 젊은이들을 병들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한동훈이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말해야 돼요. 그렇죠. 수사가 잘못됐다 잘됐다 이제 이런 것들을 지금 이야기해야 되고 또 하나는 저는 경찰 내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양심적 정언이나 이런 게 나온다고 저는 기대를 하는데요. 이놈들 웃기는 거 아니에요. 경찰 고위직 간부들이 마약을 자기 출세의 수단으로 무마해주고 봐주고 하면서 출세의 수단으로 쓴다 있을 수 있냐고 열심히 정말 앞에 서서 일본 말씀 아리까또 해가지고 누구한테 중성명체 할 때도 마약 사건 같은 걸로 덮어주는데 중성명체 이게 말이 됩니까? 심하게 얘기하면 살인사건 덮어주고 출제한다 이것과 비유해도 결코 이것이 작은 일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왜 조직적으로 나서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했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해요. 이분들이 경찰 간부부장이나 경찰대 출신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권 독립 미쳤다고 지금까지 외쳤냐고. 대한민국에서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 기소권 나눠서 해야 된다. 경찰이 민중의 지팡이로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다고 했던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고 오히려 권력의 정말 앞잡이 노릇을 하면서 이런 마약 사건조차도 덮는데 다 동참하고 정의로운 백계룡 경정 같은 사람을 죽여놓고 자기들은 다 출세길에 올라섰다. 이거 어떤 국민들이 용납할 거냐고. 제가 경찰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경찰 억울하다. 우리 열심히 하는데 국민들 안 알아준다고 수없이 많이 했던 이야기. 지금 이런 데서 진실을 밝히는데 단 한 명의 경찰이라도 나서야 된다. 그래야 최소한 여러분들이 국민들에게 요구했던 그런 것들이 진심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섭냐면요. 뭐 해외여행 다니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반입할 수 있는 물건이 정해져 있어요. 뭐 심지어 향수도 200ml 이상 못 갖고 오고요. 양주도 2병 이상 못 갖고 오고요. 뭐 이렇게 있습니다. 뭐 귀금속, 그다음에 현금 이런 거 다 무조건 제한에 걸려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 보석, 금 이런 거 밀수 같은 거 간혹 하긴 합니다. 그런데 보석, 금은 적어도 국민의 삶에 피해는 안 줘요. 누군가를 사기칠 수는 있겠죠. 그걸 뭐 비싸게 판다던가 등으로 해서. 근데 이 마약은요, 246만 명이 만약에 모두가 다 하진 않겠지만 국민을 병들게 하는 몹쓸 거 아닙니까? 이 나쁜 거를 이제 밀수를 해서 거기에 공무원이 관여됐고 그 윗선에는 누가 있는지 모르고 이게 무마가 되려고 그 외압이 있었다. 이게 어떻게? 이건 전 세계에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의 너무 빅 이슈라는 겁니다. 나쁜 것 정도가 아니잖아요.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살인무기지, 살인무기.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직 관세청 공무원 출신이거나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 우리한테 좀 스픽스에 제보 좀 해주시지 않겠습니까? 마약 사건과 관련된 정보를 가졌거나 수사를 해봤거나 아니면 이런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있으면 꼭 댓글로 한번 저 메일로 어쨌든 소통하도록 해서 이거 정말로 우리가 파헤쳐서 실제적 진실이 뭔지 밝혀야 된다. 단순히 경찰이 조직적으로 개입해서 덮어준 것이 아니라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바깥에서부터 들어올 때부터 범죄 조직이 뭔가 네트워크를 가지고 들어와서 70몇 킬로를 어떻게 한국 공항에서 세관에서 통과를 하냐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를 태워줬다. 직접 안내를 해줬다. 이 진술이 나오는데 이거를 자 거짓말이기 때문에 수사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어떻게 들어왔는지 이런 거 철저하게 따지기 위해서 제보가 필요합니다. 정보가 필요합니다. 함께 공유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취재를 좀 더 해서 이 내용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좀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렇게 좀 이런 좀 사안이면 제가 좀 민원 아니면 부탁을 좀 PD님과 감독님한테 드리는데 소주 좀 갖다 놔주세요. 예. 승질이 나가지고 예를 나도 들면 진짜 왜 이렇게 땡겨?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경찰 관세청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백경정 수사팀이 서울 남부지검에 압수수색 영장을 2번이나 신청을 했어요. 이거 다 기각했어요. 왜요? 아니 모르죠. 뭐야 도대체? 그 다음에 그러니까 계속 압수수색이 영장이 기각이 되니까 이 백경정 팀이 법원에다가 남부지검 말고 다른 데다 좀 해달라고 신청을 했는데 이것도 기각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 수사 어디 배당되는지 아세요? 어디입니까? 공수처 사부에 배당이 됐어요. 또 사부입니까? 그 사부예요. 그 사부 이종호 변호사 있는 그 사부입니까? 이 사건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 저희 정기환 대표님 말씀처럼 해외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관세청, 그다음에 경찰,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 그다음에 지금 말에 용산이 나오니까 용산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거대한 범죄의 카르텔을 파헤치는 사건이 돼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하는 얘기는 동일한 얘기입니다. 밀수해서 범인인 사람들의 발언을 믿고 왜 관세청 말은 믿지 않느냐는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전제가 이제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저는 용산에서 이 문제를 마약 조직과 연계된 범죄자들의 민원을 알고 받아줬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바깥에서 이 범죄 조직이 용산을 이용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만약에 용산이 이런 내용을 알고도 해줬다고 하는 것은 진짜 나라가 발칵 뒤집힐 일이 아니고 대한민국은 끝난 거고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겠지. 아무리 생각하더라도 그런 짓은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진짜로? 아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그 정도의 경계선은 명확하게 쳐야 된다고 보는데 이 범죄 조직이 용산을 이용했다. 또는 이 범죄 조직이 자 입국의 과정 그리고 여기에서 유통시키는 그 과정에
뭔가 비호하는 세력들이 2,200억 상당의 마약을 어떤 식으로든 다루는데 관여가 됐다는 것만 하더라도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를 검경합동수사본부부터 해가지고 대통령이 불호령을 내리고 발본색원을 해야 된다. 이것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느냐라고 해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용산에서는 아무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원래 경로 잘하시니까 이때 경로하셔야죠. 이것은 흥분해가지고 네. 정치적으로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룰 수 있습니까? 국민들이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대통령이다라고까지 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은 지금 뭐합니까? 국힘은 이게 뭐합니까? 네. 왜 여기에 대해서 아무 말을 하지 않느냐고요? 국정조사 먼저 하자고 한동훈이 지금 내세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이런 건 같으면 통관 자체만 보더라도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개입 여부를 떠나서 통관이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통관 시스템 다 점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약이 이렇게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것을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덮으려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국힘도 가만히 있다. 저는 절대로 국민들이 용서해서는 안 된다. 이 문제는. 그러니까 두 가지인 거잖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는 뭐냐면 그렇게 상상하고 싶지 않지만 용산 내부에 이 문제를 알면서 암약한 사람이 있었거나. 네. 이제 이게요. 이제 최악의 상황. 용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게 최악의 상황인 거죠. 네. 두 번째는 말씀하신 것처럼 용산이 걸려들어서 이런 사람들의 네트워크에 이 전모를 알지 못하면서 이걸 덮어주려고 했다고 한다라는 두 가지일 건데 후자도 문제가 많은 게 그런 논리잖아요. 예를 들면 야 경찰이나 관세청이나 우리 똑같은 국가기관인데 국정감사에서 야당한테 걸리면 우리 국가기관이 무슨 창피야. 이 내용을 덮어줬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그렇죠. 용산에서 알았다면. 이건 대단히 문제가 많은 거죠. 그렇다면 용산이 관세청이나 경찰이라고 하는 특정한 자기의 수사권과 관할 어떤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게 소위 야당에게 빌미가 닦일까 그 사실을 갖다 무마해줬다는 거잖아요. 전 이것만으로도 제가 볼 때 대대 중대한 사건이고 만약에 전자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전자가 사실로 드러나면 전 박정훈 수사단장 문제 가지고 다 풀리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마약 그러면요 이런 식의 방식이 계속 지속된다면요 앞으로는 총기도 막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총기는 못 들어오니까 마약이 들어오는데 근데 너무 위험하지 않아요? 총보다 마약이 더 무서운 거지. 둘 다 무섭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정권이고 그러면 누군가 범죄 조직이 이 정권과 연결만 되면 다 가능한 거야. 다. 어떤 일을 저질러도 다 봐준다, 덮어준다. 이게 말이 되냐고요. 거기에 경찰이 적극적으로 비호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수색하자는 그 수사 경찰의 요청을 깡그리 무시한다. 이렇게 해서 덮어버렸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양심 선언을 하면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라가 발칵 뒤집어져서 빨리 수사하라, 진실을 찾아내라, 책임자 처벌하라 이렇게 가야 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니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지금 문제 제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빨리 해소를 해줘야 되는 데는 용산에서, 정권에서, 국힘에서 이거 빨리 해결하라 라고 나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올 것이다. 정말로 상상하기 어렵지만 너희들이 공모에 참여한 거 아니냐. 이 말까지 지금 드려야 될 만큼 중대한 사안인데 그대로 듣고 갈 수는 절대 없다. 이런 말씀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제가 볼 때 이진숙 그 방통위원 사건에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에서 보도가 안 돼요, 실제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뉴미디어를 접해야지만 그나마 이 사건이 이런 맥락이구나. 왜 저 사람들이 화를 내는 이유가 공적인 거구나라는 걸 알지. 그냥 과거처럼 이런 뉴미디어가 없이 소위 이 종편 아니면 지상파 이런 것만 봤으면 아마 이 사건이 단신으로 다 끝났을 거예요. 단신도 안 나왔을 거예요. 그렇다면 언론이 아무런 견제와 감시를 안 하게 되면 권력이 마음대로 해먹는 거예요. 권력이 마음대로 해먹게 되면 이게 246만 명이 안 한다고 하더라도 소위 특정한 지역에서 마약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나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그냥 마약에 취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닐 거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벌어지지 않겠어요? 이 자체가? 저 그렇다면 권력이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이 용산의 개입 여부를 떠나서 언론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으니까 이런 걸 통해서 무지막지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면 공무원들이 뭐하러 공적인 가치를 가지고 일을 하겠습니까? 사익을 추구하면 되지. 하다가 중간에 돈 왕창 벌어가지고 뭐 100억, 200억 챙긴 다음에 공무원 때려치고 그냥 살면 되는 거지.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영화에서 봤던 그렇게 분노했던 소재이고 내용이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실에서 작동한다?
비극적이죠. 그럼 이거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목숨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공직자가 양심 선언을 통해서 이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상병 수사 외압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이종호 세력의 등장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 그리고 이번에 마약 사건 터졌죠. 그리고 마약 사건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경찰 간부들이 다 개입하고 이것도 용산에서 지시를 해서 강성 있다까지 갔지 않습니까? 이 거대한 사건 두 개를 보면서 여러분 이게 끝입니까? 우리가 발견한 사건이 이게 두 개밖에 없는 거지. 우리가 모르는 수없이 많은 사건 A 사건도 있고 B 사건도 있습니다. A 사건도 거대한 음모가 작동해서 특정 인을 특정 기관의 기관장으로 하면서 거기에서 나오는 엄청난 이익을 누군가가 가져갈 것이라는 의혹을 가지고 취재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네. B라는 사건은 또 국가의 중요한 국익과 관련된 부분에 사적 세력이 등장해서 이것을 지금 난도질을 하고 있다는 그 이야기도 취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곧 드러날 겁니다. 네. 자, 드러나는 것도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 얼마나 지금 많이 개입해서 농단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드러난 것이 두 개라면 드러나지 않은 것은 몇 개겠습니까? 이거 질문해야 하는데 김 박사 말씀처럼 언론 이거 파헤치느냐? 접근하기도 어렵고 또 웬만큼 이렇게 문제 제기하면 또 고소고발을 해버리니까 조사를 받아보니까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진척도 되지 않는데 계속 조사를 받으니까 미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 제기하는 것은 재판 과정에서 우리가 공익적 목적으로 객관적 그리고 근거를 가지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법적으로 다투더라도 이 내용은 이미 우리가 역사의 기록으로서 이야기를 해놔야 된다. 또 터질 것이다. 네. 두고 봐라.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정말로 이 정권의 무도함이 뭔지를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국장이 극단적 선택을 맞습니다. 예. 김건희 씨 디올백 명품백 관련된 거죠. 사건인데요. 예. 계속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기관에 이첩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그렇게 아주 밝았던 사람이었는데 이 문제 이후에 말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매우 공포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밝혀서 싸우는 것조차도 공포스러운 분들이 이런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네. 전 그렇다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진실은 이렇게 예를 들면 묻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여러 공간에서 이런 분들이 이것으로 지금 고통받고 절망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이건 공포사회입니다. 이런 공포사회를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언론이 제 기능을 다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내부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말이 안 되게 되고 드러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에 대해서도 일부 유튜버는 이게 또 이재명 때문에 이 사람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완전 앞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전혀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거의 공작적 수준에서 어떤 일이 터지면 덮어씌우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앞에 앉아있는 이 세 사람은 이제 좌익, 종북, 뭡니까 전체주의 세력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 네. 1+1은 100 이 사람들.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이제 취급을 하면서 그냥 갈라치기 하면서 야 쟤들은 저거야. 이번에 그러면 안타깝게도 돌아가신 그 권익위에 있는 고위직 공무원의 죽음도 네. 자 이재명 사건으로 인해서 7번째 죽음이 있었다. 이렇게 나오면서 또 덮어씌우기를 하는데 정반대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있는 사람도 결국 검찰의 수사 압박에 의해서 견디지 못해가지고 그렇죠. 세상을 떠났는데 이것도 다 이재명 책임이야. 이번에 권익위에 계신 이분도 정말로 부패방지국장으로서 명백하게 국민을 위한 조사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해서 압박받아가 돌아가셨는데 이것도 이재명 잘못이래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정권이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도 또 문재인 정권의 잘못이고 이재명의 잘못 이렇게 덮어씌기로 가고 있는 이런 데서도 우리가 당당하게 대응하면서 진실이 무엇인지 국민들한테 알려드려야 한다. 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참 어두운 얘기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덧 이제 1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답답합니다. 뭐 저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지만요.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고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 최소한의 이런 준법 정신이 있어야 되고 범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되고 만약에 범죄를 저지러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쁜 일을 하면은 죄를 받으라고 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권 들어와서 누군가와 친하거나 누군가 권력을 알게 되면 그게 무마가 되는 일들이 종종 발생하는 정황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이게 과연 정상 국가입니까? 그러면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도대체 자식들한테 뭐 어떻게 가르쳐야 돼요? 얘들아, 앞으로 누구 때리고 그러면 안 돼? 뭐 예를 들어서 뭐 나쁜 짓 하면 안 돼? 거짓말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쳐야지. 야, 누구 봐서 친한 사람에게 친해. 힘센 사람한테 붙어. 그래야지 잘해. 못된 짓 하면 다 무마시켜줄 거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게 정상 국가입니까? 저는 대한민국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되고, 그 역할은 아까 두 분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론이 조금 더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좀 적극적인 취재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걸 잊지 말고 끊임없이 문제 제기하고 여론을 만들어 주셔야, 그래야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역할이 더 중요하다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저도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하루 더 지나면 일요일 날 이제 올림픽 끝납니다. 네. 다음 주부터 정치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지금 여기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언론이 보도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것 국민들이 꼭 알아야 될 거 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권력이 이런 방식으로 사유화해서 국정농단을 하고 있는데도 양심적 지식인들이 일어나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지하는 내용 부족하고 인력도 시스템도 장비도 다 장비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제대로 취재해서 알려드릴 수 없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외치는 이 목소리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네. 이 목소리를 통해서 실제적 진실은 정말로 우리 아닌 그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양심적 선언으로, 그리고 국가기관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면 반드시 수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자를 사법 처리해야 한다. 이제 이런 생각하면서 저희들은 열심히 매진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95만 1000명이 됐거든요. 100만이 이제 눈앞에. 100만까지 네. 가는데 시간이 와. 걸리겠지만 네, 어쨌든 네. 95만 명의 구독자가 여러분들의 응원과 격려 덕분에 이만큼 왔고요. 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비록 저희들이 좀 부족하게 방송을 했지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좀 공유 좀 해주십시오. 저희들 열심히 노력해서 살아있는 언론으로 역할할 수 있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김종욱 박사님 마무리 말씀 혹시 하실 거 있으실까요? 좀 이렇게 좀 화가 나는 주제가 있을 때는 꼭 여기에 소주와 맥주를 좀 알려요. 진짜 저희 끝나고 어떻게 한잔 해야 되나 어떡하나. 화나 죽겠네. 네, 하여튼 국민 여러분 고생이 많으시죠? 안 그래도 날씨도 덥고 우리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매번 일어날 수 없는 비상식적인 일들이 그 국가 권력 혹은 고위직 권력에 일어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만으로도 매우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렇게 이런저런 얘기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힘내십시오. 네, 힘내십시오. 네. 어렵지만 힘냅시다. 예. 예, 저희들도 어쨌든 이 무도한 정권을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즐거운 토요일 되시고요.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원 무슨 변동시 추가이태에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를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홍보해주세요. 본인 추천을 통해 가입한다면 5만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금 문고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 후 3초만에 감동인 거 비교해보세요. 인터넷 비교원.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4가지 방법입니다.